김선, 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 아이고 머리 아파. 왜 그러세요, 나무님? 아직까지도 감기가 안 났어요. 일주일 넘도록 병원. 우리 연약한 김나무님이. 야, 네? 진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김선님도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체중이 3kg가 빠졌고요. 어머. 이 연약한 몸에 체중이 3kg나. 그러니까 애가 홀쭉해. 볼이 쑥 들어갔어요. 볼이 쑥 들어갔어요. 와, 근데 정말 배가 쑥 들어가. 제가 이 정도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좀 이렇게 나이 어린 친구들 그치. 같은 경우는 위험한 지경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사경을 헤맸다니까요. 이 몸에 3kg 빠져도 이렇게 표가 나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 몸에 3kg 빠지면 얼마나 표가 나겠어요. 김선님에서 3kg요? What? 뭐라고? 네. 아무튼 너무 고생하시네요. 예, 지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고생 안 하시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네. 네. 그래도 확실히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에서 약간 느낌 다르잖아요. 봄 냄새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봄 냄새도 느껴지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문이 이제 머리 쪽을 창문으로 머리를 이제 창문 쪽으로 하고 자는데 새벽이나 아침이 되면은 그 커튼 사이로 그 봄의 향기가 싹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네, 창문을 딱 열면은 그 이불에서 장롱 딱 문열어서 이불이 막 쏟아지듯이 네. 봄의 그 향기가 느낌이 확 쏟아질 때가 있거든요. 장롱 정리 좀 해. 이불이 왜 쏟아져? 나무님 방에 커튼도 있어요? 네, 있죠. 막 레이스 커튼 막 이런 거 있어요? 레이스는 아니고요. 네, 코스트코에서 산 커튼. 남자의 커튼. 그렇죠, 남자의 커튼. 그렇구나. 네, 그 봄의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요. 진짜 오고 있습니다. 그 살랑살랑 봄바람 같은 야지랑이 같은 방송 우리 김성 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 네. 오늘도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좀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아주 네. 있어요. 상담킴 gmail.com으로 보내주신 사연 모아가지고 우리 상담하고 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하시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초대 이사장이며 국민의 정부 농림부 장관과 상질의 총장을 역임한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의 새 칼럼집 원앙소리 인생 산무작의 이야기. 아무리 도시화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 생명산업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농업을 이렇게 꼴대에서는 곤란합니다. 교수로서, 공인으로서, 그리고 시민, 농민, 환경운동가로서 국내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촌의 미래상을 제시한 칼럼집 원앙소리 인생 산무작의 이야기. 농업과 농촌 없이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으며 농촌과 농민 없이는 도시도 소비자도 없습니다. 도서출판 따비. 안녕하세요, 나무님, 써님.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직장인이고요. 저는 싱글이에요. 제 고민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30대 내내 만나면서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그와 결혼할 줄 알았죠.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서 싸우다가 끝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랜 연애였던 터라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 뒤로도 몇 번 연애를 하긴 했는데 글쎄요. 정말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결혼할 만큼의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나이를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난 남자들은 사실 다 괜찮았어요. 직장, 외모, 능력 전부 남들이 보기에는 평균 이상인 사람들이었지요. 몇 달 전에도 소개팅으로 한 남자를 만났는데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리고 석 달쯤 잘 만났죠. 그런데 딱히 이 사람과 연애한다는 마음이 안 들고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사실 석 달 동안 만난 것도 연애 감정보다는 더 나이 들면 남자 못 만날 것 같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냥 관계를 유지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게 점점 미안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솔직히 좋아하는 감정 별로 없고 두근거리지도 않는다. 정말 미안하다. 좋은 사람 만나라. 우리 그만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더니 그 남자 좀 기막혀 하더라고요. 선희 씨. 우리 둘 다 나이가 연애 감정 그런 거 따질 때는 좀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 건 20대, 30대 초반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서로 상황적으로 맞고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는 관계 이런 게 괜찮은 거죠. 참. 알았어요. 근데 정말 너무 연애에 집착하면 나이만 들고 앞으로 사람 못 만나요. 에? 부모님과 친구들도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너를 좋아하고 조건도 그렇게 괜찮은데 헤어지지 말고 대충 걸쳐두고 천천히 만나보지 뭐하러 굳이 헤어지자고 했냐고요. 엄마는 요즘 집에서 제 얼굴도 똑바로 안 보십니다. 40 넘은 딸이 정말로 결혼 못할까봐 이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굴러온 복을 발로 찼다면서 한숨을 계속 쉬시네요. 어떤가요? 제가 너무 철이 없는 걸까요? 여자 나이가 40 넘으면 연애 감정보다 조건이나 시기적으로 맞는 사람을 우선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제가 뭐 대단한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연애에 환상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좋아하고 가슴 두근거릴 수 있는 상대와 연애도 하고 또 좋다면 결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나이가 들면 그것조차도 과한 욕심이라고 저를 비난하네요. 우울하고 슬퍼요. 그 남자는 아직 제가 좋다고 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제 마음이 자리 잡힐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대요. 정말 고맙고 미안하지만 글쎄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 사람이랑 사귀고 꼭 참고 결혼하면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그런 대로 안정되게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애도 사랑도 그걸로 끝이겠죠.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결혼하셔야죠. 누구랑? 빨리 결혼하시고 애도 낳아야 둘을 낳아야만 투표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최근에 각광받는 그 함익병 씨 이론에 따르면 군대를 가거나 애를 둘 낳아야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언니 아직 투표 못한 거야? 그럼 4분의 했으면 위법인 거죠 지금. 어떡해. 4분의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 평균 기대 수명 여성이 80세니까 네. 앞으로 40살 더 사신다고 하면은 대통령 선거 8번 더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8번 더 할 수 있는데 애 둘을 지금 안 난다고 그러면은 4분의 3만 해야 되니까 2번을 못 해요. 어머. 6번밖에 행사 못 해요. 헐. 나머지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다 그렇게 4분의 3. 25% 디스카운트가 걸리거든요.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앞으로 참정권 행사하시려면 아니면 국군에 입대하든지. 나이 40에? 네, 여군으로 입대. 충성. 행보관으로. 그래요. 네. 최근에 이제 저명 인사 모 씨께서 하신 이론 제가 이름 얘기했잖아요. 함익병. 그래, 함익병. 정말 다양한 병이 많아요. 참 그렇습니다. 유감이고요. 아무튼 그분께서 이제 제창하신 이론에 4분의 3 이론에 그렇죠. 따르면 앞으로 이제 정말 이 국민 기본권을 네. 이렇게 행사하실 이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걸로 우리 첫 사연 상담 네.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음악 들고 올까요? 뭐 들을까요? 근데 앞에 있는 PD가 왜 똥 씹은 얼굴인데? 저 사람들 왜 저런데? 뭐 이러고 분량 15분 어떻게 채우라고 뭐 이런 얼굴인데. 미쳤나? 그러고 있네요. 아무튼 그 연애라는 거 이런 얘기 저희가 지난번 받았던 사연은 남자분의 입장에서 그 연애하기 좋은 여자, 그다음에 결혼하기 좋은 여자 이런 식으로 한번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랑 사랑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맞아. 했었던 것 같은데 사람을 그렇게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으로 나누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저는 오토바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토바이는 정말 그럴 수가 있어요. 기계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태리 스쿠터랑 그 독일제 오토바이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이태리 스쿠터는요, 이태리 오토바이는 진짜 달리기에 집중돼 있어요. 아, 그래요? 정말 잘 달리고 코너링 도를 때 정말 그 지구의 관성, 중력, 원심력을 다 느끼면서 그
그 면도날 같은 교차점을 팍팍팍팍 찍으면서 가는 게 느껴져요. 네. 아, 나는 스포츠맨이야. 난 라이더야. 나는 2바퀴로 이 세상을 달리는 로드 워리어야.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런데 대신에 이 이태리 오토바이에는 편의성이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일단은 시트가 얇아요. 지면의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렇죠. 시트도 얇아가지고 엉덩이가 엄청나게 아프고 포지션도 완전 공격적이에요. 배 나오면 힘들어요. 정말로. 앞으로 팍 수그려가지고 왜 이렇게 앞으로 수그리게 돼 있냐면은 최대한 공기저항을 낮추면서 그 공격적으로 오토바이를 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해요. 30분 이상 오토바이 타면 허리가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다음에 클러치도 무겁고 또 정비한 것도 되게 까다로워요. 게다가 또 이렇게 수그리기에 적합한 이 체형이 아니잖아요. 몸이 아니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열나 짜증이 나는데 또 부품 내구성도 들쭉날쭉이에요. 아, 그래요? 어떨 때는 고장이 잘 나고요. 어떨 때는 되게 잘 되고 막 그러는데 이탈리아답다. 이탈리아답다. 막 그래. 야, 이거 왜 이렇게 연비도 안 좋고 정비하는 거 이거 복잡해 이러면은 이탈리아잖아. 아니면은 마치 판무 파탈적인 여성이 오빠 나 원래 이런 거 몰라? 나 원래 이런 거 몰랐어? 나 원래 이런 성격이야. 자기가 맞춰. 그렇죠. 오빠 나 식순이로 여기 데려온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 재미없어? 딱 이런 느낌이야. 근데 재밌긴 진짜 재밌어요. 그치. 근데 내가 희생해낼 게 너무 많어. 짜증이 나고요. 그런데 이제 일제 오토바이로 가면은 야 얘네는 정말 부잣집 맏아들? 부잣집 맏며느리 다 잘해요. 연비도 좋고 정비성도 좋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기본의 퍼포먼스도 좋고 그런데 뭔가 부족해. 심심해. 분명 내가 230km로 달리다가 속도를 180, 160으로 줄이고 코너를 돌면서 무릎이 땅에 닿으면서 바바바박 가고 있는데 이런데도 뭔가 좀 아쉬워요. 뭔가 좀 그런데. 심심해? 심심해. 네. 그런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제 할리 데이비슨. 할리 데이비슨은 부다당. 정말로 그 생각 없는 미국 여대생 같은. 금발머리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가 공포 영화 보면 13일 밤의 금요일 보면 첫 번째 희생자가 되잖아요. 그치. 저기 들어가지 마. 이런데 꼭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야영하지 마시오 써 있는데 꼭 거기다 텐트 치고 그 안에서 꼭 섹스를 해. 그러다가 도끼에 맞아 죽는. 바로 죽죠. 이제. 그런 여대생 같은 스타일. 아니 오토바이가 3,500만 원을 하는데 바람막이 윈드실드도 없고 그냥 두둥두둥두둥 소리밖에 안 나요. 그것도 되게 빠른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완전 멋있어. 그지, 멋있어. 금발이 미국 여대생의 제 역사. 말은 안 통하는데 가슴 되게 커. 그런 느낌. 맞아. 배기량도 크잖아요. 1800cc. 뭐가 커? 오토바이 배기량 크다고요. 네. 그런 것처럼 보기만 해도 즐겁고요. 그리고 되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딱 맞는 순간이 있어요. 해변가 날씨 좋은 날 시속 80km로 크루징할 때 이때 할리 데이비슨 정말 천국을 보여줘요. 아 진짜? 정말. 그게 궁금하다. 어떤 천국인지. 진짜. 근데 미국 여대생도 마찬가지겠죠. 아 그렇구나. 천국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 근데 왜 이야기 이렇게 길게 뭐냐면은 기계는 이렇게 타입을 나눌 수가 있지만 맞아. 사람을 할리 데이비슨이다 아니면 뭐 듀카티다 뭐 BMW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애 감정과 결혼에 맞는 이런 사람을 나누는 게 과연 온당한 건가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을 뭐 타입으로 나눌 수도 없는데 그게 이제 더 힘든 게 그 사람을 만날 때 나도 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되게 적극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좀 그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또 되게 적극적인데 나는 좀 그렇게 뭐 가슴 뛰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은 평소에 적극적인 나였는데도 그 사람 앞에 가면 왠지 좀 생뚱맞아지고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관계랑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어떻게 딱 저 사람은 어떤 타입 그러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자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고민 사연 주신 이 고민녀께서는 이제 40대 여성분이고 뭐 직장 생활도 오래 하셨고 연애도 충분히 해볼 만큼 해봤는데 이제 쫓기는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다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쫓기면서 뭔가 이렇게 상대를 물색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30살 전에 바짝 그래요. 한 28, 9살쯤에.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 생각이 별로 없던 사람도 그냥 막연하게 20대 때는 내가 30은 넘기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그냥 근거 없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29, 30이 닥쳐왔는데
남친도 없고 딱히 뭐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막 이렇게 물색을 하는 거죠. 근데 30이 넘으면 좀 괜찮아요. 한 31, 2까지도 괜찮은데 또 33이 되면은 네. 약간 이 3자가 1, 2는 괜찮은데 33 하면 그 끝에 3자가 약간 좀 뚱뚱해지면서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후반으로 그지 약간 중반으로 꺾어진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또 이제 바짝 또 상대를 못 시작하죠. 그러다가 35까지도 그냥 이제 가요. 그러다가 35이 딱 넘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그러다가 40까지도 열심히 일하면서 가요. 네. 그런데 이제 40이 넘으면은 이거 진짜 사람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조바심이 드는 시기가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여자분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도 이제 연애를 쭉 하면서 그러니까 40대 초반 언니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누가 봐도 아니야. 저 언니가 저 오빠를 만나는 거는 조금 되게 뭔가 좀 이렇게 맞지 않아. 겉에서 볼 때도 참 애쓴다 싶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내가 지금 이 남자랑 헤어지면은 영영 다른 이만한 사람 못 만날까봐. 네. 내 주제 넘게 굴지 말고 요 선에서 내가 만족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참고 참는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이분처럼 지금 헤어지기로 했어. 전혀 스파크가 안 일어나는 거야. 감정에 이게 없어. 그런데 3개월이나 유지를 하고 헤어지면서 드는 마음이 이제 다시 남자 못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엄마, 친구, 선배, 야, 너 왜 이렇게 눈 높아? 너 뭐 더 만나보지 그래. 아이고, 저거 우리 딸 시집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이나 연애에 뭐가 중요한가? 결혼이나 연애의 조건.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고 어떤 기준으로 결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처음부터 좀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애랑 결혼할 때 뭐가 중요할까요? 그 사람과 얼마나 지금 그 화학적으로 어떤 케미가 발생할 수 있느냐.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뭐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는 건데 흔히들 이제 눈을 낮춘다, 조건을 낮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계산적이라고 봐요. 눈을 낮추는 행위. 그 행위 자체가 계산적인 거고. 그지 계산 안 하. 나는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아. 눈이 낮아. 이런데 사실 그게 되게 계산적인 거야. 네, 계산적인 거고 그게 오히려 더 세속적인 거다 생각합니다. 뭐냐면 사랑은 저는 비트코인이랑 같은 거라고 봐요. 비트코인은 그 가상화폐 머니잖아요. 네. 가상 사이버 머니인데 이건 처음부터 전체 채굴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일종의 그 노동을 통해서 그걸 채굴하게 돼 있는 건데 이 양이 정해져 있고 결과적으로 계속 앞으로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물론 요즘 해킹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사랑이란 감정은 그런 것처럼 일단 처음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본금이 서로 맞는 상태에서 결국 이게 조금씩 자본 잠식이 되어 가고요. 점점 줄어들다가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다시 또 채워지고 이런 식으로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빨리 상대를 만나겠다는 오히려 계산적인 생각 때문에 확 낮췄다가는 오히려 더 잘못된 결과로 흘러가지도 않을까. 저도 예전에 그 연애를 할 때 이제 한번 좀 크게 오랫동안 사귀다가 말고서 그래, 이제 좀 다른 분을 만나보자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저를 위로해주는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위로해주는 여자? 위로해주는 여자. 근데, 제가 좀 위로받기 쉽지 않은 스타일이잖아요. 누가 위로해? 남자는 그렇고, 또 제가 티를 잘 안 내요. 티를 잘 안 내는데, 그 상황에서도 얘가 어디서 힘들겠구나 하는 걸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물론 기본적으로 이뻐야 됩니다. 예. 이거 불변의 진리고요. 그렇죠. 그 깔아놓은 상태에서 내가 어디서 힘들지 않은 그 하드 포인트를 찾아주는 그런 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대신에 그런 분은 저를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저를 너무 잘 알아서 컨트롤 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가 막 싸우게 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텀에는 좀 편하게 뵐 수 있는 분을 만나서 편하게 뵐 수 있는 분을 만났어요. 좋은 분이었는데 이분은 항상 운전할 때 말하시는 분이에요. 어머, 신호등이 벌써 빨간불이구나.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마음이 급했나 봐. 아까 녹색이었는데 언제 저렇게 바뀌었지? 뭐지? 내비게이션 운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빠 앞에 신호등 막 이런. 그렇지.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주차권 자동차 나갈 때
그 주차 카드를 넣었는데 다시 뱉잖아요. 어머 배탈 났나봐 다시 뱉었어. 귀엽다. 내 취향이야. 아 그러세요? 소시해드릴까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 네, 아무튼 그런 분인데 그분은 제가 계속 보다듬어 줘야지 그분이 저를 그 뭐랄까 위로라든가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제 그런 스타일로 돌아가게 됐었는데 사람이 꽂히는 스타일, 그 케미가 폭발하는 그 지점이 비슷한가 봐요. 맞아, 있어. 네, 바뀌지 않는 거야. 근데 그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 남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도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드신 이제 직장인이시고 굉장히 나름 당신이 일하는 필드에서는 굉장히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분인데 연애를 하는데 항상 좀 봤을 때, 겉에서 봤을 때, 이 언니보다 항상 좀 부족한 남자를 만나. 모든 것이, 뭐, 외모나 조건이나 뭐, 이런 거. 평강공주 스타일이요. 약간 평강공주 스타일이야. 근데 본인은 항상 최선을 다해요. 그렇게 만나는 분들한테. 네. 근데 본인이 꽂히는 스타일이 있어. 근데 그게 되게 지엽적이고 정말 말도 안 돼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나는 이런 남자애 이런 면에 꽂혀 이러면 사람들이 진짜 이상하다. 네. 그러니까 네 팔자 네가 복고 맨날 이렇게 좀 떨어진 애들만 만나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본인은 행복한 거야. 어떤 지점이었어요? 어떤 지점이냐면은 그게 그러니까 남자의 옆선에 굉장히 집착하는 옆모습에 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이렇게 그 얼굴 골상이 여자들하고 다르게 생겼잖아요. 여자들은 이렇게 좀 동글동글 부드럽게 생겼는데 남자분들은 이게 눈썹 위에 이렇게 전정이라고 그러죠. 관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대. 여기가 높으면은 뭐 관운이 높다며. 근데 여기가 높으면은 또 상대적으로 성격도 되게 더럽대요. 욱하고. 아무튼 요 눈썹과 이마 사이에 요 부분이 높고 콧날이 이렇게 오똑 선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턱선이 남자분들 술 많이 먹고 생활 이렇게 거칠게 하시면은 턱선이 여기가 자꾸 이렇게 뒤로 후퇴돼서 얼굴 이렇게 커지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턱선이 이렇게 확실하신 분을 좋아해요.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 다 그런 스타일이야. 약간 호리호리하고 이렇게 전정이 살아있고 코와 옆선이. 그러니까 자기는 남자가 자기한테 못된 짓을 하거나 좀 이렇게 짜증나게 굴어도 그렇게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남자의 이 날렵한 옆모습을 보면은 그게 대체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년째 그러한 이제 남자들하고 제가 아는 분도 그 뒷모습에 꽂힌 여자분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리는 남자한테 꽂혀가지고 뒷모습 결혼까지 해서 잘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뒷모습 그 남자 이제 비디오를 골라주는 뒷모습에 반한 거야? 모르는데.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비디오 테이프 가게 갔는데 그 남자가 비디오 테이프 빌리는 그 뒷모습을 보고 그 뒤태에 반해가지고 몇 년을 쫓아다니다가 결혼했어요. 넓은 어깨 업된 궁뎅이 뭐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아니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라인인데 거기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기만의 모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모의 포인트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야. 그지, 맞아. 내 말이 그거야. 우리 길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버리면은, 그래서 그 기준을 낮춘다고 하죠. 눈을 낮추거나, 스트라이크 존을 넓히면은, 특히나 여자분 나이대에서는요, 이 여자분 40대 남자 때에서 동년배 남자분들 중에 아직 짝이 없는 분들은, 이제 저랑 이제 비슷한 연령대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워낙 바쁘거나, 아니면 정말 하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바쁘신 거죠. 그치, 바쁜 게 하자야. 요즘은 안 바빠야 연애를 하지. 90%는 바빠서 그러신 거고 10%는 정말 좀 하자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 너는 사회성 정말 부족하시다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운전면허를 땄는데 운전면허 학원 강사님이 저희가 운전면허를 드리긴 합니다만, 제발 운전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있어요. 운전면허 시험날 연석 올라가고, 가로수 들이받고, 그 다음에 뭐 후진하다가 좀 화분 넘어뜨리고 이런 분들. 경계석 깨먹고. 예, 그래서, 그런데도 통과를 했어, 어떻게. 한 20번 봐가지고. 그러면은 강사가 운전면허증 주면서, 그래도 운전하지 마세요. 씁쓸해하죠. 씁쓸해하는. 어떻게든 안 주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남자들이 있어. 남자들이 봐도, 야, 넌 진짜 장가가지 마라. 너는 진짜 한 일족에 불운에 빠진다, 내가 보기에. 남의 팔자 조지지 말고. 그러니까. 혼자 살아. 너 혼자 살고, 어려우면 얘기해라. 내가 그 많은 야동들 하드디스크에 있으니까 공급해줄게. 테라로 공급해줄게. 이런 분위기가 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모의 포인트를 버리는 순간, 불순물이 유입이 된다는 거죠. 불순물. 그런 애들이. 불순물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사실 사람 만날 기회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맨날 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본인이 이제 정말 의지를 갖고 노력을 네.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우리나라 실정에서, 직장인 실정에서 내가 남자 만나고 인간관계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네. 뭐 취미 생활을 갖거나 뭐 생활의 패턴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네. 어떤 이 생활 기반을 뭐 버린다는 게. 그래서 안 맞는데도 어거지로 만나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타협하는 고통스러운 연애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듣는 분들은 너는 결혼했으니까 편하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 나만의 모의 포인트 내가 이렇게 이성을 봤을 때 스파크가 터지는 그 부분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버리는 순간 연애고 뭐고 너무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직장 다니면서 매일매일 살기 되게 힘들잖아요. 네. 재미없고. 그런데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왜 사느냐 생각을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만나서 네.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모텔도 가려고 사는 건데 그렇죠. 왜 그런 스릴 넘치는 내 감정의 모의 포인트를 왜 포기를 하면서 적당히 그냥 그렇죠. 남들이 말할 때 야, 그 남자 조건도 좋고 괜찮아. 야, 키도 그만하면 괜찮던데. 사람 좋아 보이는데 좀 이렇게 맞춰봐라. 왜 그래야 돼? 그리고 어차피 모의 포인트를 맞춰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는 게 사람 좋은 거밖에 안 남아요. 다 휘발되고 짜증 열나나고. 그치. 네. 그 날렵한 엽서는 편식의 결과고 밤에 같이 고기 좀 먹고 싶은데 고기를 안 처먹는데. 그지. 그러니까 여자 혼자 멀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같이 굶고. 그지. 예, 날렵한 엽서는 편식의 결과. 뭐 그지. 이런 거 아니 뭐 고상한 클래식 음악 취향 이거 모의 포인트였는데 결혼해 보니까 짜증 나. 막 아침 저녁으로 오디오에 돈 막 몇 달에 막 1년에 몇 천만씩 쓰고 얼마나 짜증 나요. 결국 사람 좋은 거밖에 안 남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존경하는 약간 멘토로 삼고 있는 언니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50 가까우신데 싱글이세요. 네. 근데 그분도 한번 이제 결혼을 갔다 오신 분인데 그분의 연애에 대한 지론은 하나야. 남자를 사귈 건데 남자 따위를 사귀면서 얼굴 안 보면 뭘 봐? 이거야. 본인은 얼굴을 본대. 항상 늘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인데 본인은 뭐 이렇게 조건을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성격이나 유머 코드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얼굴만 본대. 자기는 남자가 적당히 못되게 굴어도 잘생기면 용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그건 자기 기준인 자기 거야. 기준이죠. 네. 그러면서 자기가 행복하면 되는데 왜 너네는 남자 돈 보고 조건 보고 아파트 사줄 수 있냐 이런 거 보냐. 너무 재미없지 않니? 야 남자 정도로 사귀면서 얼굴 안 보면 왜 연애를 하니? 남자 얼굴 뜯어먹으라고 사귀는 거야. 얘 이게 이제 지론인 언니가 있는데 뭐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그분의 기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유머 감각이 정말 되게 병맛 유머 감각인데 그런 게 너무 잘 맞아서 사는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각자의 모의 포인트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나이 때문에 그런 거를 포기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사실 사람 만날 기회가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가만히 보통 그런 분들이 어떠냐면은 가만히 있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일상적인 거를 바꾸지 않아. 그러면서 사람 만날 기회가 너무 없어. 그러면서 만난 사람마다 붙잡고 야 어디 갔다 온 오빠 없냐? 뭐 집에 이모님 중에 좀 저 예쁘신 분 안 계시냐? 이래요. 근데 이게 인연이라는 거는 공짜로 그냥 어떤 옛날 무슨 유럽 신화에 황새가 애기 점지해 주듯이 황새가 보자기에 애기 싸서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고 인연이라는 것도 본인이 노력을 하고 계속 촉을 세우고 있어야 오는 건데 그게 그냥 공짜로 어디서 굴러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은 점점 연애하기는 힘들고 그냥 비슷하게 그냥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연애도 만나기 위해서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그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거를 하면 좋죠. 결혼해서 정말 너 닮고 나 닮은 새끼를 낳고 살면 좋기는 한데. 유성생식의 결과. 그렇지. 성격은 우리 남편 닮고 막 외모는 나 닮은 아기 막 이런 거 나오면 좋긴 한데 결혼도 결혼인데 그냥 계속 연애를 하는 사람은 아무튼 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남자 여자를 서로 만나는 것도 좋은데 그냥 별그대 보고 김수현한테 확 빠졌다가 또 이렇게 확 나오고 이러한 마음 뭔가 좋아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은 늙지도 않고 연애의 감정을 쭉 유지하면서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저희가 드리는 내용 그거예요. 자신만의 모의 포인트를 버리지 말자. 그래, 버리지 마. 버리지 말고 그냥
괜찮아요. 뭐 40이 아니면 50살 때 또 만날 수도 있겠고. 그래. 60살 때 만날 수도 있겠고. 그래. 네. 뭐 70살 돼서 이탈리아 갔는데 웬 거기서 청소하는 30살 먹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벨라돈나 뭐 벨라돈나랑 하나 빠질 수도 있고. 네. 맞아.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자기 기준을 버리는 순간 자신의 연애의 그 관점마저 바뀔 수 있게 되고 그건 결국 자기 연애가 아닌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지. 남의 기준에 맞춰서 저 사람 삼성 다니고 강남에 아파트 있다고 내가 그걸 사랑할 수는 없잖아. 나의 모의 포인트는 옆선인데 어떡할 거야. 그렇죠. 모의 포인트를 버리지 마세요. 자, 모의 포인트 사수하라는 사수하라. 저희가 드리면서 박수 한번. 모의 포인트 사수하라. 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나문이 형, 선누나, 저 내년이면 30줄에 접어드는 청년입니다. 올해 29이란 얘기죠. 무려 3년 넘게 연애를 못하다가 최근에 제 마음을 샤방샤방하게 만드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여자친구 생겼냐고요? 아직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꼭 성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올립니다. 저 혼자 착각하는 건지 걱정도 되고요. 혼자 헛물 켜다가 낭패 본 일이 있거든요. 제 마음을 흔드는 그녀는 저희 회사 거래를 하는 어느 업체의 대리입니다. 그냥 편의상 그녀라고 부를게요. 그녀의 나이는 27이에요. 예쁘고 인상이 좋아서 저는 처음부터 호감을 느꼈습니다. 업무 특성상 저나 저희 팀이 그녀 점심을 챙겨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응접실에서 주문 음식을 먹거나 가까운 밥집에서 해결하는 게 보통이죠. 처음엔 맨날 쭈뼛쭈뼛 하다가 언젠가부터 조금씩 말을 걸고 있어요. 왜 연애 안 하는지, 휴일에는 뭐하고 지내는지, 여행 좋아하는지 등등이요. 자, 여기부터가 저를 헷갈리게 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얼마나 상큼하고 귀엽게 답을 해주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요? 네덜란드?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저 대학 때 네덜란드 다녔거든요. 그 선대리님도 해외여행 좋아하시나봐요. 멋있다. 어머, 그러셨어요? 네. 와, 진짜 신기하다. 네덜란드 갔다 온 사람 주변에 별로 흔치 않은데. 저는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남미에 한번 다녀오고 싶어요. 남미. 이과수인가? 그 폭포. 그거 진짜 생각나요. 어머, 남미. 저도요. 저는 아르헨티나,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너무 가보고 싶어요. 너무 멋있죠. 그 영화에 나오고. 아무튼 남자친구 생기면 꼭 남미 한번 가보려고요. 올 봄에는 이제 벚꽃도 피는데. 그러니까 좀 있으면 피는데. 여의도에는 또 혼자 가려나 남자친구도 없이. 남자친구요? 벚꽃. 좋죠. 형님, 누님, 어때요? 분위기 좋죠? 그녀가 말하는 미래의 남자친구가 꼭 저인 것만 같고 그녀 손을 꼭 잡고 여의도 윤중로를 거닐어줄 남자도 꼭 저인 것만 같아요. 그런데요, 그냥 원래 성격이 밝은 것 같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팀 다른 남자 직원이랑 커피 자판기 앞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웃으며 수다를 떠는지 남자 직원 팔을 살짝 터치해가면서 아주 즐겁게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제가 왜 헷갈린다는지 아시겠죠? 참고로 아직 따로 연락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업무 관계로 카톡 나누는 정도고요. 형님, 누님,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특히 선누님, 같은 여자로서 호감이 없으면 이러기 힘든 거 아닌가요? 저 그냥 확 들이댈까요?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볼까요? 저 혼자 뻘짓하는 게 맞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좋다. 썸 타는 거 좋네요. 진짜. 이게 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썸 탄다고 착각하는 거 이거 좋네요. 이것도 좋잖아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이게. 나무님 연애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좋으세요? 저도 뭐 이런 거죠. 그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렇게 살짝 손을 잡았는데 이렇게 뭐 손을 안 뺀다든지. 좋아. 뭐 이런 거. 네. 너 왜 이렇게 좋아? 맞아. 살짝 손을 잡았는데 안 빼네. 그러면 이제 놀라지.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추운 겨울날 이렇게 길을 걷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게에. 그래서 이제 라멘 같은 걸 시켰는데 진짜 춥네요. 손 많이 시려우시죠? 그래서 손을 내가 덥석 잡아요, 그냥. 테이블에 있는 손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왜 이러세요? 손가락 3개, 그러니까 두 번째 검지, 중지, 네 번째 뭐지? 약지? 이렇게 해서 같이 딱 잡아요. 잡으면은 이제
약간 움찔하는 것 같은데 안 빼는 거야. 그린라이트 네, 반짝반짝. 진짜 차갑죠. 손 되게 추우신가 보다. 어떡하지? 이러면서 원래 이렇게 손이 차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기요, 여기 잠깐 그 뜨거운 물수건 같은 거 있나요? 이러면서 막 매너들이. 그렇지. 매너들이. 좋아. 네. 왜 너무 좋아한다, 우리. 그렇죠. 연애한 지가 진짜 오래됐다. 이렇게 막 말만 나와. 그런 거 없다. 없으면 좀 전자레인지 좀 데워주세요. 어떻게 너무 좋아. 그래서 따가지고 이렇게 좀 손 좀 이렇게 닦으시라고 뜨거운 걸로. 청혼도 하기 전에 이미 결혼하기 결심했어. 이 전자레인지 데워주라는 드립에서 네. 이 남자랑 결혼해.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오토바이 딱 타는데 되게 떨려하는 거 오토바이 처음 타니까. 어떡해. 그래서 이제 딱 타는데 막 이제 경춘가도가 나이 먹었다는 얘기야. 경춘가도가 어디야? 경춘가도가 어디야? 아니고 경춘가도 모를 거예요 요즘. 그 어디예요? 요즘 고속도로 뚫려가지고 경춘가도 안 타죠. 그러니까 네. 왜? 얼마 전에 가보니까 경춘가도 길이 개판이더라고요. 나이 인증이다 진짜. 경춘가도를 데이트 코스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40대 PC통신 시대니까. 네, 그래서 가는데 경춘가도 딱 가면은. 처음에는 이제 오토바이 시트 뒤에 글러브 바라고 해서 이렇게 손을 뒤로 해서 잡을 수 있는 그 바가 있어요. 그걸 붙잡고 가다가 막 오토바이가 좀 더 속도가 올라오고 그러면은 쓱 이렇게 내 허리를 딱 앉는 거예요. 가슴이 딱 닿으면서. 닿으면서. 그러면은 왜 가슴 얘기를 안 해? 할 거였잖아. 그렇죠. 이제 그 밀착 정도로 이분이 위대하구나. 위대하구나. 아니면은 좀 소소하시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네, 하여튼 그때 알았어. 그렇게 딱 껴안았을 때 그런 느낌. 네, 뭐 확실한 그린라이트. 네, 그래서 그런 느낌. 근데 그냥 무서워서 코너링 할 때 그럴 수도 있죠. 무서워서 껴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들이 연애할 때 최고죠. 좋아요.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입금됐어요, 뭐. 입금이 안 돼가지고 죽을 것 같아 지금 사실은. 네, 심기가 불편한데 연애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기분 좋습니다. 연애에서 사실 제일 좋은 부분이 이렇게.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 건가? 뭔가 이렇게 나한테 호감을 표시하는 건가? 저런 말이 이러면서 막 오만 가지 해석하면서 가슴 두근두근 할 때 이때가 그러면서 막 생각의 여지를 만들어요. 정말요? 300 보실 거예요? 저 그 300 1탄 봤었는데 너무 잔인하더라. 그런데 2탄 보고 싶긴 해요. 크세크가 요번에 또 나온다고 하던데. 그래서 근데 혼자 보긴 무섭고 이런 얘기를 하면 뭐지? 보자는 얘기인가? 내가 예매를 때려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CGV 예매 바로 지금 까버려. 어떻게 말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 순간이 더 재밌죠. 그지. 그리고 오후 내내 막 입 업무 안 하고 막 CGV 사이트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거기서 완전 연예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부터 하청 노동이에요. 그렇구나. 토요일날 2시 40분 영화 예매해야겠네. 하청 노동. 갑과 을의 관계가 돼서 맞춰드려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이 앞전 단계가 좋아요. 더 진짜 그 99도였을 때는 물이요. 99.9도에서 넘어가면서 그 액체로 막 수증기로 기화되고 이 느낌이 달랑달랑 거리면서 그때 재밌죠. 저는 좀 이상해서 그런지 아무튼 연애 전 단계 기승전결에서 요 단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남녀 주인공이 사귈까 말까 하면서 막 서로 마음은 있는데 뭐 너의 별로 돌아가 봐 이러면서 이럴 때가 재밌고 둘이 사귀기 시작하고 막 뽀뽀하고 이러면은 김새서 보기 싫더라고. 그래서 별그대도 좀 보다가 이렇게 둘이 뽀뽀하면서부터는 아이씨 뭐야 이렇게 김새서 안 봤어요. 엑스파일도 멀더랑 스컬리랑 하지 않을까 오늘은 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볼 때 그럴 때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분은 변태인가 봐 나. 아니 근데 이분도 지금 썸 타는 거 맞죠? 아니 근데 이거는 여자분이 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타고나기를 약간 리액션이 강한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아침마당에 방청객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 얘기 안 하는데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더라도 별 얘기 안 하는데 정말요? 김남훈 대리님 너무 멋있으세요. 남미도 가보시고 오토바이 저 진짜 정말 타보고 싶어.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그 리액션 타고나신 분들 가끔 있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아까 첫 번째 사연했던 그 여자분 어떤 분? 그 제 옛날 여자친구 그분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계속 혼자 말을 하면서 그랬었군요. 어떻게 해요. 저도 스파게티 좋아하는데 이태원에 어디가 맛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은 계속 그렇게 리액션을 던지긴 해요. 네, 그분도. 근데 이제 맞진 않았던. 네, 그러니까. 맞진 않았던. 아무튼 근데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게 약간 여자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친절하고 좀 이렇게 야사시한 거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잘하는 거 리액션을 네. 그런 거를 좀 요구받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직장 내에서
무뚝뚝하냐 아니면 뭐 부침성이 좋다. 굉장히 극단적인 평가가 갈리고 전자보단 후자 쪽이 생존에도 유리하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요구받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남자 직장인은 참 이게 말하기가 좀 짜증나지만 일 잘하고 그냥 뭐 맺고 끊고 이런 거 기본적인 네. 스킬이 일 업무 능력으로 성격 좋고 능력을 평가받는데 여자분들은 업무도 업무지만 이렇게 남의 기분을 잘 맞춰주느냐 이렇게 동감을 잘 해주는 이런 스킬에 따라서 네. 제 일 잘해 이런 판단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 상황만 가지고는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한테 관심이 있어. 나는 100% 썸이라고 생각하는데. 썸? 예. 남자라면 저는 이 정도가 남자라면? 예, 막 벚꽃 얘기 나오고 뭐 가보고 싶다 여의도 못 가보려나 이러면은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 나보고는 이제 그러면 자 같이 여의도 가자는 윤중로 건가? 가려면은 광흥창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게 좋겠고 광흥창역 갔다 오면은 광흥창역이랑 그 신촌역 사이에 그 쭉 올라오면 스위트롤이라고 롤케이크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케이크를 먹고 그 다음에 합정역 경서시 가서 스시 세트를 먹고 여기서 말하는 스위트롤은 전혀 나무님과 아무런 저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막 저 혼자 동서를 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벚꽃 얘기가 나오는 순간 데이트 동선 짜는 그렇죠. 거예요. 쫙 머릿속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나한테 그 오달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친화성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냥 인사성 멘트.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장담 못할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여자분들 중에 이렇게 리액션 강한 분들 많이 봐서 많이 착각을 해요. 근데 이런 리액션 강한 여자분들, 남자친구분들은 항상 불안해. 얘가 내 여자친구가 참 스위트하고 친절하고 이래서 내가 반하기는 했는데 얘가 모든 사람한테 다 이렇게 친절한 거야. 이렇게 공감 잘해주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런 면을 착각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여자친구를 두신 남자분들은 항상 좀 여자친구한테 좀 불안해하면서 좀 이렇게 워워를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화 내용만 봐서는 좀 알 수가 없는데 나는 여기서 불만인 게 이 남자분한테 불만인 게 이게 왜 패기가 없어 이렇게. 그래요? 패기가 없어. 지금 잃을 거 없잖아. 뭐 대충 해봐도 돼요. 그냥 들이댄다? 네. 들이대도 돼요. 아니 안 될 게 뭐 있어. 지금 그 마음은 되게 이녀와의 이 팔짱 끼고 이분과의 이 벚꽃 데이트를 그렇죠. 봄바람이 날리면 이런 상상하고 있는데 왜 재고 있어요. 잃을 거 없는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 은근히 들이대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벚꽃 데이트부터 아니면은 뭐 영화 관람. 그지. 그러니까 벚꽃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딱 벚꽃을 보러 가자고 하면은 이 여자분이 허걱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윤중로 근처에 이제 새로운 이렇게 스팟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 지하에 올라 같은 데 가서 이제 스파게티를 먹고 나오면 그냥 윤중로로 갈 수밖에 없어. 그 길은. 그렇죠. 네네. 퇴로가 없어요. 퇴로가 없어요. 여의도역 아니면 윤중로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냥 저희 벚꽃 많이 폈는데 사람들 있는데 저희가 솜사탕이나 먹을까요? 이러면서 은근히 이동하면 되잖아. 여기서 고려사항이 또 하나 있는 게 벚꽃 축제 기간에 거길 들었다는 해릴 텐데. 차로 간다면은 지옥이고. 차를 안 가져가야죠. 아니면 뭐 국회에 아는 사람 있으면 국회에다가 뭐 이렇게 대든지. 국회에 대든지. 하루 전에 전화하면 되게 해줘요. 아니면 뭐 둔치 주차장에 대든지. 그 메리어트에 주차를 하고 걸어갔다 와. 그지. 근데 바로 벚꽃 얘기 나왔다 벚꽃 축제로 가면 좀 웃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화로 한번 대치기를 쿠션 넣는 거지. 근데 지금 보니까 카톡으로 업무 대화 나눈 것밖에 없으니까 영화로 바로 들어가는 것도 좀 무리고 뭐 이분과 이제 업무적인 미팅을 할 때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사무실에서 했는데 뭐 날씨도 좋은데 요 밑에 커피숍에서 만나시죠.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노 한 잔씩 놓고 업무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짝 분위기를 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흔히 쓰는 수법으로. 그 친구가 준 영화표 2장. 그거 너무 고전이야. 친구가 준 영화표 15분 전에 다 캔슬 되는데 뭔 소리야. 맞다. 요즘은 그렇게 되는데. 그치? 예전에 참 그런 거 많았는데. 그지. 공짜로 얻은 뭐 연극표 2장. 그렇죠. 이거 친구가 준 데이트한다고 했는데 얘네가 깨졌어. 그래서 내가 가야 되고 돈이 아까우니까. 이런 건 됐는데 요즘 디지털 시대에 약간 그런 꼼수 안 통하고요. 좀 창의적인 거 없을까요? 창의적인 거 뭐 있을까? 약간. 영화표 뮤지컬은 아닌 거고
뭐 그러네요. 그러네요. 창의적으로. 약간 뭐 커피 수작 부리는 게 다 비슷비슷해서. 그치, 뭐 남자가 수작 부리는 게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회사 네. 근처에서 아메리카노나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들어가시죠. 뭐 요런다든가. 아니면 뭐 그녀의 회사에 방문할 때 네. 뭐 그 커피 사서 돌리면서 조금 더 친근감을 표시해 보던가. 근데 이게 간을 보는 건데 이게 정타로 들이댈 자신이 없으시면은 네. 그 소소한 선물을 뿌리면서 간을 한번 보세요. 국도 짠지 매운지 그렇죠. 알아야 먹지. 네.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짧게 잽을 넣어서 거리 한번 재본 다음에 지금 뭐 촉이 왔다. 그럴 때 이제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따라 들어가는 걸로. 그지. 원투 빠박. 원투 빠박 넣어서 가드를 올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단 태클로 들어가는 거죠. 확 쓰러뜨리는. 크로캅이 아마. 크로캅은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래요? 크로캅은 왼발 하이킥. 그렇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된다 싶으면 이제 체어샷으로 마무리. 체어샷으로. 왜 여자는 체어샷으로. 과격해지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세요. 아니 남자분들이 나는 참 되게 불만인 게 남자들이 이렇게 연애 상담이나 연애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이거 그린라이트일까요? 뭐 제가 들이대봐도 될까요? 이런 거 너무 짜증나. 그냥 들이댔으면 좋겠어. 많이 들이대세요, 여러분. 그게 참 뭐 이걸 세대 간으로 이야기한 건 모르겠어요. 아니야, 세대의 문제도 있어. 네. 나무님 세대는 많이 그래도 들이댄 세대였어요. 74년생 세대의 그 저기는 오프 스위치가 없었죠. 온 스위치밖에 없어요. 그냥 켜진 상태로 쭉 가는 그렇죠. 거야. 무조건 전진, 공격, 무조건 들이대기. 그린라이트 있다는 거 없어. 그런 거 없어요. 그린라이트는 언제나 켜져 있는 거고요. 네. 뭐 일몰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켜져 있는 거고. 직진만 있는. 예, 그 탈모와 똑같습니다. 전진밖에 없어요. 끝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지. 네. 맞아. 예속 진군. 저도 약간 저희 신랑이 저보다 7살 많아서 약간 나무님하고 비슷한 세대인데 40대 초반 세대인데 이 세대가 약간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제가 남편 이전에 만났던 젊으신 분들은 간을 엄청 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쟤한테 들이댔다가 까이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는 게 너무 머릿속에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 그런데 이 40대 남자분들은 간을 안 보더라고. 까이는 건 상관없어요. 그치. 왜냐면 주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서 뭐 5만 원 빠져나간 것도 아닌데. 맞아. 돈이 안 들잖아. 약간 쪽팔릴 뿐. 그치. 그것도 소주 먹고 풀면 되지. 맞아. 이런 마인드가 난 좋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밀당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인생 길지도 않은데 우리 간 보고 그러지 맙시다. 나 그런 거 이미 다 해봐서 재미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싸라구나. 결혼합시다. 이렇게 된 거거든. 네. 뭔 소리야 여보 미안해. 아무튼 근데 나는 불만이야. 나는 남자분들이 많이 젊으신 분들이 29이라며 들이댔으면 좋겠어. 아직도 이 사회에서는 여자가 먼저 남자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나무님 저랑 남은 대리님 저랑 사귀어주세요. 너무 멋있으세요. 막 이러면 좀 왠지 싼티나고. 싼티나거나 아니면은 그 장기 매매. 그지. 그런 느낌으로 막 오해하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내가 남자였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막 먼저 들이대보고 이게 들이대도 괜찮다.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여지는 거는 남자의 특권이야. 들이대세요, 그렇죠. 여러분. 들이대세요. 들이대시고 괜찮아요. 뭐 뺀지 먹으면 어때요? 약간 쪽팔린 것 뿐이지. 그치. 그리고 그걸 뺀지 먹으면 진짜 거래처면은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업무사로 또 가잖아요. 그치. 그때 다시 마주쳤을 때 뭐랄까 면구스러움. 진짜. 맞아. 네, 저도 이렇게 거래처 여자분한테 몇 번 찝적댔다가 뺀지 먹은 적이 예전에 있었는데. 성캄브리아기 때? 네. 그분은 이제 용산에 있는 데이콤 관련 계열사 직원이었고 저는 캐스업스라고 인터넷 회사 직원이었는데 하여튼 막 이제 문자라든가 ICQ 메신저 로는 나의 인증이다 또. ICQ 메신저로 뭔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좀 만나자고 하면 계속 벤치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정말로 대놓고 벤치를 먹었죠. 이러시지 말라고. 이러시지 말라고. 이러시지 말라고. 너무 웃긴다. 뭐 어떡해요. 그래서 옥상 올라가가지고 캔커피 마시면서 에이 씨발. 아이 쪽팔려 씨. 쪽팔려 이러면서 넘어가야지 뭐 어떡해. 그지. 네. 그러면서 이 연애의 맷집이 또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연습이 프랙티스 메이크스 퍼펙트. 그렇죠. 연애가 그 연습이 완벽함 만들어준다. 알잖아요. 네, 들이대십시오. 들이대세요? 그린라이트 이런 거 좀 따지지 마 남자들. 짜증나. 소심하게 왜 이래. 빨리 들이대. 오프 스위치 끊어버려 아주 그냥. 그래 끊어버려. 오늘은 그냥 용접시켜버려. 그지. 네. 전진, 돌격. 직진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나이 일직선. 후회는 없다.
없네. 아이고, 그 남자는 되고 왜 저를 안 되냐고요. 야, 너 왜 이래? 저를 안 돼요. 야, 나보다 빨리 끊어. 김나무, 미쳤나,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제가 예전부터 좋아해서. 아까 나도 어쩌라고. 찌질한 자식, 정말 짜증나.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30대 후반이고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지금은 좀 심신이 지쳤다는 생각에 잠시 쉬고 있어요. 남편과 3살 난 아이가 있는데 가까이에 친정이 있어서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육아가 힘든 편은 아닙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 좀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남편의 근무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그 지방지사로 파견 제안을 받았어요. 집이나 생활비 이런 거는 회사에서 당연히 지원해주고요. 또 체류 지원비랑 특별수당 이런 것들이 나와서 대략 25% 정도 연봉이 오르는 셈이더라고요. 만약 파견되면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근무하게 될 거고요. 남편은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자기가 고생할 테니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제안은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이래저래 좀 다녀오고 싶은 눈치예요. 그런데 저는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가 돈이 아쉬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제 고민이 깊어지는 걸 눈치챘는지 남편이 얼마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오로지 당신 의견에 따를 테니 고민 많이 해보고 얘기해달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중이고요. 무슨 말인지 짐작하시겠죠? 과연 우리 부부가 주말 부부로 지낼 수 있는지 이것을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요. 저는 아직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지방에서 가서 근무를 하면 얼굴 보기는 힘들 테지만 돈은 더 벌고 또 생활비도 좀 줄어들 테니 돈 모을 수 있을 것이고 다녀오면 남편 직장 경력에도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이런 면을 생각하면 2, 3년 정도 떨어져 있는 거 괜찮다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막상 주중에 남편과 떨어져 있고 아이와 저만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친정이 가까이에 사시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것과 아닌 건 많이 다르겠죠? 게다가 저희 아이도 아직 많이 어리고요. 주변 사람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결론은 안 나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기만 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부부는 가족은 행복해도 같이 행복하고 불행해도 같이 불행한 게 낫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주말 부부까지 하냐 이러면서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쯤 되면 3년이나 지났으니 신혼은 지난 거 아니냐. 좀 떨어져서 가끔 보는 것도 괜찮다. 주말 부부 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남편이 어디서 뭐하고 다닐지 누가 알아. 남자는 관리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참 불길하게 시리. 아무튼 이런 생각에 고민이 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철없는 고민에 빠져 있나요? 경제적인 문제 생각하면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주말 부부, 이거 남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눈앞에 닥치니 보통 일이 아니네요. 결론을 내주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려주세요. 주말 부부. 주말 부부. 주말 부부도 있습니다만은 가족과 떨어진다라는 어떤 개념의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러기 아빠 있잖아요. 아, 네. 기러기 아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기러기. 저는 기러기 아빠
1000만% 반대합니다. 저는 억만 % 반대예요. 억만 %. 네.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과 떨어진다는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기러기 아빠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도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가족이라는 게 그 태생적으로 그 가족이기 때문에 정이 있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인 교류가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서의 정과 사랑이 유지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침에 얼굴을 보고 그다음에 낮에 같이 어떤 활동을 하고 주말에 뭔가를 하고 또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학습을 통해서 가족이란 것에 대한 어떤 정이 생겨나는 것이고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딱 끊어놓은 상태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자녀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 아빠를 만나보게 되는 건데 성장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부모가 필요할 시기에 그런 식으로 이게 그 격리가 된다는 게 자녀의 인성 또는 인성에게 도움이 되겠으며 또 그 외로움을 또 남자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그렇죠. 술 마시고 막 그런 식으로 가다가 뭐 잘못된 선택하신 분들 종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진짜 저는 가족은 진짜 나무님 말씀한 대로 혈연의 끌림도 있지만 사람들이 되게 그걸 크게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너랑 나는 이렇게 피로 맺어진 그거니까 뭐 별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생활의 바탕이나 추억을 공유하지 않는 가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그렇게 해서 애 미국이나 이런 데 뭐 좋은 데 대학 보내고 엄마 따라가서 있어서 애가 뭐 좋은 대학 하겠다면 뭐 하겠어요. 아빠랑은 단절된 상태로 뭐 최소한 5년 길게는 10년씩 그렇게 기러기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좋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에서도 그런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지지고 볶는다는 거 있잖아요. 가족의 삶이란 게. 그러니까 좋아도 싫어도 약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같은 환경과 집, 뭐, 주택 안에서 공유하는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미운정, 고운정 들면서 이해도 하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면서 이렇게 쌓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냥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단절이 된다. 이러면은 서로가 없는 거에 금방 익숙해져요. 사람들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독신 생활 오래 하면은 룸메이트 들이기 힘든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결혼으로 뭐 서류 한 장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년씩 따로 있다 보면은 부부가 아닌 관계나 남보다 못한 관계 그냥 돈 붙여주는 그런 ATM기로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기러기는 반대고 뭐 가끔 그렇게 가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같이 가라. 그러면은 가서 택시 운전하든지 뭘 하든지 같이 가서 해라. 그렇죠. 어떤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뭐 오직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 또한 거기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은 자 그렇다면 그 자녀의 해외 유학 생활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가족 간의 기본적인 생활이 모두 파괴되고 경제적인 어떤 그 여유까지 모두 다 삭제된 상태에서 완전 몰빵이잖아요. 올인.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그 강박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지. 당연히 한국에서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뭐 학교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원했던 대학에 못 들어가고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경험치를 쌓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야. 애도 아는 거지. 그치. 내가 여기서 이거 못하면 우리 나 아주 아장나는 거야. 내가 미국 의대를 가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 생활을 포기했는데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거지. 그럼 부모도 아이한테 집착하게 되고 아이도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잘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all or nothing이야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자 그러면 태평양이 가로막혀 있는 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자, 서울과 대구입니다. 그렇지. 두둥. KTX 타면 약 1시간 반. 왕복 요금을 기준했을 때 약 88,000원. 네. KTX VIP 고객. 우리 나무님 자주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뭐. 그렇죠. 코레일 안 두드려봐도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말 부부. 이거는 뭐, 근데 사실 알아서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거를 이분도 잘 알고 계세요. 결론 내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런데 저는 알아서 하시는데. 결론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우리 PD가 가필한 거 아닐까? 그런가? 우리의 능력치를 감안해서.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편하게 얘기하라고. 결론까지는 못 낼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PD가 가필한 것 같은데. 필적 검증을 하면. 원본 서류가 아니야, 이거. 아무튼, 근데 이거는 알아서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알아서 하실 때 기준이 있어요. 되게 애매하잖아요. 지금 이 네. 고민하시는 주부님께서는 아직 어느 쪽에도 마음이 기울지 않고 좀 갈팡질팡 하시고 계시대요. 그러면 굉장히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면은 경제적으로 도움되고 남편 경력에도 이렇게 부스트업이 될 수 있겠는데 남편 보지 않고 주말 부부로 살아야 된다는 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양자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이득이 있을 것인가 네. 이렇게 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판단을 정지하고 계신 건데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러니까 살면서 되게 애매하게 결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의외로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결정하냐?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요. 네. 이 양자의 이득을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가 끌린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끌리는 대로 왠지 먹고 싶은 걸 먹어라 뭐 이런 것처럼. 그렇지. 되게 무책임하게 들리죠? 예. 아니 근데 그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네. 우리 가끔 그런 거 봤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원하는 분야의 직장에 합격이 됐는데 이 회사가 너무 작아서 앞으로 발전성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할까 하는데 어떡할까 뭐 이런 문제. 네. 양자를 재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네. 방향을 제시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그렇죠. 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이득의 이런 경중을 따지기가 어려울 때는 그냥 내 마음이 더 끌리는 쪽으로 그냥 네. 저질러 버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안 가는 게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이분께서는 지금 불안해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게 남편을 못 믿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뻘짓할까봐 못 믿어서 불안한 것도 있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남편을 믿어요. 믿는데 세상을 못 믿는 거야. 이 험한 세상을. 자 그러면 최근에 그 주말 부부의 메카로 뜨고 있는 세종시. 아. 네. 거기에 뭐 혈기왕성한 대한민국의 고위 공무원과 그 좋은 직장, 공기업 직원들 다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많이 내려가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주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세종시에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게 기반 시설들, 뭐 주택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이 다 아직 이게 세팅이 안 되고 그냥 사무실만 덜렁 있고 이제 아파트가 있는 그런 형태라 도시가 완전히 꾸려지지 않아서 아내들이 같이 많이 못 내려가요. 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너무 황량하고 이래서 아직 좀 그래서 서울에 이제 남아서 애들 키우고 남편은 이제 세종시에 원룸 얻어가지고 살고 일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분들이 외로우니까 서로 카풀하고 뭐 사무관님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이러면서 뭐 카풀하다가 정분 나고 그리고 뭐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뭐 근처에 있는 여러 어떤 뭐 이제 그렇지 여러 시설을 이용하시기도 하면서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소라 가이드 들어가서 보니까 소라 가이드는 소라 가이드라고요. 그 세종시 그쪽이 완전 소돔과 고모라라고. 어머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되게 뒤돌아보면 돌이 된대요. 어떻게 이렇게 돌로 굳어버려. 네,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와이프야. 그래서 거기 전국에서 그 선수들이 모이고 있다고. 아 진짜. 네. 외로운 세종시 공무원들이. 네. 그래서 공문도 팩스로 싹 돌았대요. 공문이요? 네, 그러니까 카풀하지 마라 남녀간에. 그리고 이제 회식은 1차만 끝내라. 저희가 제가 오토바이 타다가 몇 번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세종시? 제가 전주라든가 목포 쪽 내려갈 때 그쪽 많이 통해서 내려가는데 정말 건물밖에 없어요. 그 건물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중심 내부에는 커다란 그 관공서 건물들, 공격 건물들이 있고 그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은 상업지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일하고 노는 데밖에 없어요. 뭐야, 뭐 완벽한 여건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30대 또는 40대 직장인이 어쨌든 딱 왔어요. 근데 돈을 쓸 데도 없어. 그렇다고 우리나라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뭐 건담 프라모델을 만든다거나. 그렇지, 뭐 탁구 치면서 아니면 같이 탁구를 친다거나. 아니면 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어떤 그 핀란드 남자들처럼 같이 뭐 축사를 만들고 집을 건축하고 야 어디 시멘트가 좋더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치. 결국은 단기간 내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술과 음주 가무인데 거기에 대한 모든 시스템 전반 시설이 다 돼 있죠. 시내버스도 안 다니는데 그건 다 돼 있어. 센터에는 관공서, 배우 시설은 유흥가. 그렇죠. 그 사이로 이제 수많은 봉고차 셔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들 실어 나르더라고요. 청사에서 이제 장어구이집까지 오가는 그렇죠. 셔틀버스. 장어구이집에서 또 다른 데로 또 가는데. 다 준비되어 있고. 국자에는 이제 BMW 7 시리즈로 저기 온다고. 셔틀 온대요? 네. 괜찮다. 7 시리즈. BMW 타고 싶으면. 네. 아무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뭐 믿고 안 믿고로 떠나서 그러니까 믿죠. 믿음이 없으면 남편 아내 믿지 않으면은 결혼 생활 왜 해 그거를. 그러니까 그건 너무 고통스럽고 껍데기뿐인 건데 믿는데 이게 상황이 참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기준은 그래요. 제가 이 고민하시는 주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거 경력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본인 마음에 남편을 지방으로 근무를 하게 하고 왔다 갔다 주말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전적으로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면은 하세요. 그거는 믿고 안 믿고 차원이 아니라 믿고 안 믿고 차원이 아니라 믿고 안 믿고 차원 한층 뛰어넘어서 그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네. 주중에 약간 싱글맘 같은 생활 그리고 이제 남편이 거기 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남편을 네. 신뢰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러면서도 부부관계를 네. 잘 이렇게 매니지할 수 있느냐, 그런 자신감 등등을 포함해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본인의 마음이 오케이가 되면은 보내시고 네. 그런 거에 좀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안 보내시는 게 옳아요. 그렇게 불편한데 그래 돈도 벌고 남편 경력도 점프하고 싶다니까 보내자 이렇게 보내면은. 그게 단초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 짓 하지 않아도 그게 내 마음에 거슬려서 계속 이제 체크하고 머릿속에서 혼자 질투하고 머릿속에서 혼자 이렇게 넥타이 풀고 탬버린 두드리는 남편의 영상이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좋았던 관계가 이렇게 뭔가 막아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은 안 보내시는 게 좋아요. 어떤 거에 가치를 두느냐 이것도 이게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냥 네. 어쩔 수 없어요. 또 하나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남자분이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취미라는 게 정말로 자기 혼자 하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동료의 집단들과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운동 아니면 뭐 등산 바이크 뭐 MTB 뭐 캠핑 등등 그 뭔가 이렇게 자기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는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느냐도 굉장히 감안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취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바람을 안 핀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걸 하느라 할로면 어떻게든 다 해요. 예, 캠핑 가든 뭐든 다 하는데 그 여지가 줄어들긴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밖에 없어요. 맞아. 그러면은 혼자밖에 없어. 남편 취미가 음주 가무야. 이러면 뭐 딱이지. 네. 레드라이트. 네.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 어떤 내가 그런 취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취미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시간도 되거든요. 맞아요. 혼자 이렇게 딱 나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안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남편이 레고 취미가 있어. 근데 레고. 세종시 보냈는데 퇴근하면 6시에 막 이렇게 양복 저걸 벗고 막 레고 만들어. 막. 네. 근데 이게 이제 참 그렇잖아요. 한 집에 이렇게 주말 부부를 하면은 남편이 딴짓할까봐 걱정을 한다. 요런 것도 있는데 사실 바람 피우려면은 한 집 살면서도 얼마든지 피울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네? 왜 나한테 반문하고 그래요? 그러신다고 하셔서 궁금해서. 아니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 왜 나 당황시키고 그래? 아니 한 집에 살아도 네. 바람 밤에만 피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낮에도 피울 수 있고 오전에도 피울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저라면은 어떻게 하겠냐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네. 뭐 쓸데없는 얘기인지 모르는 저는 같이 가든지 안 보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기준이 돈 많이 버는 거 좋기는 한데 네. 그냥 저는 우리 남편이랑 어린 아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저는 좀 더 저한테 재미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돈 25% 연봉 더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같이 있는데 연봉 더 주면 좋겠다. 그치? 네.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저는 돈 벌 기회는 지금 이 타임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구나. 네. 생각해보니까. 네. 근데 저의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같으면은 제가 뭔가 서울에서 일을 정리하고 국민TV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같이 세종시로 내려가든지 그러든지 아니면은 안 보낼 것 같아요. 네.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인생이 앞으로 몇 년 살지 모르는데 1년도 중요하고 2년도 중요한데 왜 녹물 나오는 아파트에 살아? 쇠물 나오는 네. 수도관 깨끗한 데 살지 뭔 소리야.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또 사람마다 달라요. 주말 부부 하면서도 굉장히 지혜롭게 네. 그런 오히려 주말 부부를 하면서 부부간의 권태기 같은 걸 극복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주말에는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고 네. 주중에 만나서 붓꽃같이 사랑하고 애기도 이제 예뻐해주고 주말 동안 네. 되게 인텐시브하게 그 주중에는 계속 페이스타임도 하고 카톡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교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부부들은
늘상 같이 있는 것보다 서로 합의만 되면 네. 약간 떨어져 있는 게 더 이제 결혼 생활을 가늘고 길게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진짜 그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건데 사연 보내주신 분은 그런 스타일에는 안 맞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그래요. 예. 이분은 그러니까 친정이 가까이 있어도 이게 남편하고의 이런 교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약간 제 스타일.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걸리시면은 이렇게 갈등되면 안 보내야죠. 네. 내 식구 나랑 같이 사는 거 당연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나중에 보내게 되더라도 계속 머릿속으로 이제 다른 그치.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마음에 걸려 하시면서 보내면은 그렇게 되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고 많이 고민되는 문제일수록 본인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시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고민되는 문제는 그 어렵지 않아요. 로직은 남자들이 이제 와이프 몰래 외제차 살 때 많이 쓰는 로직이죠. 아, 내 어떡해? 마음 가는 대로 하겠다. 많이 고민되는데 내 마음 끌리는 그래서 대로. 포르쉐를 사야겠어. 전세사지만 난 포르쉐 사야겠어. 뭐 이런 거.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겠다. 와이프가 바이크 사지 말라고 그래서 어제 싸웠는데 난 마음 가는 대로 두카티 그렇지. 사서 거실에 들여놓겠어. 그렇지. 막 이런 거. 그렇지. 면허 이종석 면허도 없는데 사망. 그지. 난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야. 빨간색 오토바이가 있어야만 내 젊음에 화려할 것 같아. 그지. 내가 언제 이런 거 사겠어.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아니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고 네. 내 식구 나랑 사는 게 당연한 건데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예, 너무 이렇게 두 개 대놓고 어떤 것이 더 이득일까 재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마음 편한 대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은 세 번째 사연까지 마무리하면서 보내드리고요. 네. 자,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도 김선님 중점의 매력적인 보이스. 된장찌개 갖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청국장 갔다 오셨잖아요. 걸쭉합니다. 네. 네. 그 앞으로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까요. sangdamkim@gmail.com으로 좀 많이 좀 보내주세요. 네, 상담킴@gmail.com으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 입맛대로 방송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3월이긴 합니다만은 날씨가 정말 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갑자기 확 폈다 확 쳤다가 진짜 변덕이 죽구러요. 변덕이 심하니까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나무님 빨리 다음 주엔 나오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주엔 더 활기찬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